안녕하세요. 호호호 호영쌤입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좀 해봤습니다. 어색하지만. 자, 아무튼 오늘은 기출문제 3회 풀 차례고요.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A1부터 G1 영역은 여기 써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래서 A1부터 G1까지 선택하고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8로 해주고, 그 다음에 도둠체래요. 도움체 엔터 쳐도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골라도 되고요. 굵게 하래요. 그래서 굵게 가 컨트롤 B 이렇게 해주면 1번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C4부터 C6 여기네요. C7부터 C10 여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고 여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이 각각의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각 영역을 이렇게 한 번씩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G3 영역은 여기 뒤에 문제가 안 보이는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셀 스타일 입력을 지정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해주고, 스타일 여기죠. 여기에서 입력이래요. 입력이 뭘까나 싶어서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입력.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면 잘 찾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를 어쨌든 기출문제, 컴활 2급 실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3 여기 있네요. 관람료. 얘를 한자로 변환하래요. 이건 쉽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답하고 이게 글자가 맞나 잘 확인한 다음에 지금 맞네요. 변환 눌러주면 되는 거죠. 자, 24부터 25 영역은 24부터 25 여기까지네요.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고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서식은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죠. 좀 적어드릴게요. 서식 하려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셀 서식이 컨트롤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셀 서식 가는 단축키는 여러분 굉장히 자주 쓰이고요. 꼭 자격증 시험이 아니어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로 오란 얘기예요. 여기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고 뒤에 원표시를 붙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서식이 얘죠, 얘. 중간에 컴마가 있으니까. 요거 하면 소수점 2자리 생기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해야겠죠. 있는 거를 골라줘도 됩니다. 가장 비슷한 걸 고른 다음에 거기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정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걸로 해주면 되고요. 뒤에 원자 붙이라 그랬으니까 뒤에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3부터 A15 영역의 모든 테두리, 여기서부터 G15 여기까지네요. 모든 테두리.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여기 있는 꼭 이 화살표를 누르고요. 화살표를 누르고 정말 자주 쓰이는 게 몇 개 있어요. A하고 T입니다. A하고 T. 그리고 N도. 그래서 A는 전부니까 T는 테두리의 T. 좀 살짝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NT, NAT 이 정도만 알아두면요. 그냥 A 누르면 돼요. 이렇게 치고 A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래요. 누르고 T 이러면은 끝납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찾아서 누르는 것보다 자주 쓰이는 거는 A, T, N 하면 없어져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풀다 보니까 벌써 5개 다 풀었어요. 그래서 10점. 하나당 2점씩 해서 10점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 작업 3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선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고급 필터. 필터는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자동 필터.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 생기는 거예요. 요게 자동 필터고요.
다음에 지금은 고급 필터 문제예요. 자,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만 만들 줄 알면 돼요. 조건만 만들 줄 알면 거의 다 된 것임.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 표에서 여행일자가 2023년 4월 1일 이후래요. 그리고 총액이 평균 이하인 거래요. 자, 이거 고급 필터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고급 필터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행일자.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어떻게 만들죠? 일단 필드명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A18부터 만들라 그랬으니까 복사해서 A18. 그 다음에 총액이 평균 이상이니까 총액도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선생님 그냥 이거 복사 안 하고 여행일자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쳐도 됩니다. 단 이거랑 반드시 값이 똑같아야 돼요. 총액도 요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굳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복사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자, 2023년 4월 1일 이후래요. 자, 이상이에요. 2023년 04월 01일 이후 요렇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총액. 얘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냥 평균 이상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평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자,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 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 때 수식을 이용한 조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 때는 필드명이 같아서는 안 돼요. 필드명이 다를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여행일자 이렇게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총액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쓰면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ABC 해도 되고요. 선생님 성함 이름이 이호영이니 이호영 써도 상관없습니다. 총액만 아니면 돼요. 저희는 선생님이 또 자전거 좋아하니까 요즘에 러닝 좋아하니까 러닝으로 해볼게요. 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자, 평균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평균 전체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 평균 요거 절대 참조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첫 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 이상인데 요 F의 4가 첫 칸이죠. F4 얘가 평균 이상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정리하면은 첫 번째 필드명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두 번째 첫 칸을 기준으로 수식은 첫 칸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첫 칸을 기준으로 F4 그러니까 첫 칸 요거요. 이 범위에 첫 칸을 기준으로 F4가 이상인 거 평균의 이상. 근데 평균은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처음에 첫 칸을 지정해주면 이 범위 안에서 한 줄씩 체크해요. 근데 이 평균은 빨간색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같이 이렇게 밀려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 참조해줘야 됩니다. 뭐 굳이 또 다른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면 행만이라도 이렇게 고정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F는 안 변하니까요. F는 안 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절대 참조 그냥 절대 참조하는 게 좀 공부하기 편하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칸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 범위에서 뭔가 값을 구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만들 줄 알면 고급 필터에서는 이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는 여기서부터 하래요. A22 셀에서 시작하시오. 근데 고급 필터의 결과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행일자 제품명 지역 3가지 필드만 표시되게 하래요. 요것도 역시 요거는요 보통은 지정을 안 해요. 근데 특수한 필드만 나오게 할 때는 여행일자 제품명 지역 이렇게 3개를 미리 복사해서 미리 그 위치에 복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 표 여기서 고급 필터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 눌러주면, 자, 여기 목록 범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목록에서 조건은 우리가 잘 준비해 놨죠.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A22에 하라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칸을 미리 복사해 놨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3개를 다 잡아서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평균 이상인 거, 그리고 4월 1일 넘어가는 것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확인해 보면요, 4월 1일 넘어가는 게 이만큼 있고, 잠시만요. 자, 평균 이하래요, 이하. 근데 저희는 지금 평균 이상인 걸 구했죠. 평균 이상인 거.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거꾸로 해주고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쵸? 선생님이 아까 잠깐 답 화면을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저거 했는데 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안 읽었어요. 자, 여기 평균 이하인 데이터니까요. 이하인 데이터 다시 한번 해보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아까는 이상이었는데 이하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복습할 겸 고급 필터 가서 됐고, 조건 범위 됐고, 다른 위치 여기는 여기 잘 돼 있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게 풀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수식을 이용할 때 필드명은 다르게 적어야 된다. 그리고 수식을 절대 참조해주고 첫 칸을 기준으로 만든다. 요 이상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기 있죠. 문제를 좀 잘 읽어야겠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좀 여러분들 화면 보기 편하게 요거 잠깐 숨길게요. 표 1에서 코드 번호 A부터 A12 영역에 세 번째 문자가 M이면 산악, R이면 로드,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하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세 번째 글자 요걸 잘라내란 얘기죠. 자, 중간에서 잘라내는 거, 네, 미드입니다. 미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수학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미드의 사용법은 시작 위치 세 번째 글자부터 하나 쳐보고 엔터를 쳐봐요. 맞게 잘렸네. 한번 쫙 한번 확인해 보면 M, R, F도 있네요. 나머지는 빈칸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잘 맞게 됐어요. 그쵸?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M이면 산악이래요. 그리고 함수는 if문을 쓰라 그랬으니까 if은 만약에 가로 열고 얘가 뭐였죠? M이면 대문자 M이면 그때는 마운틴 산악이고, 나머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R이 있고 또 나머지 경우 공백이니까, 자, 여기서 if문 한 번 더 쓰는 거죠. if 똑같이 mid A3 3,1 요게 얘가 예를 들어서 R이면 R 그리고 R이면 뭐죠? 로드. 요즘 자전거보다 러닝이 유행이죠. 러닝. 선생님도 요즘에 덥지만 러닝 열심히 합니다. 자, 가로 닫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구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함수는 복잡해질 때는. 자, if는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요거죠. 참일 때 요 값을 표시하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거짓인 경우, 그러니까 산악이 아닌 경우는 일로 온 거죠, 지금. 그쵸? 여기서 얘가 R이면 로드, 나머지는 빈칸. 요런 구조로 푼 문제입니다. 그래서 쫙 채우기를 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접 점수. 자, 자기소개 점수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태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1등이래요. 여기 합계가 있으니까요. 여기 1등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 3등까지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하래요. 그리고 추주와 뭐 이런 걸 쓰래요. 썸도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사용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합계를 먼저 구해요.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근데 썸 함수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써야죠. 이 두 개를 합한다는 거죠. 얘를 194네요. 아이고, 네, 194. 그런데 얘를 갖고 등수를 매기자는 거예요. 등수, 그쵸? 랭크 점 EQ인데 이거 저 문제 좀 잘못됐네요. 자, 이 합계 점수가 어디에서 적어내야 되죠? 요 합계 범위 내에서 F4 제일 높은 게 1등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보면 1등이에요. 194가. 그쵸? 그리고 이렇게 딱 한번 체육연을 해보면 1등부터 2, 3, 4, 5, 6, 7, 8, 9, 10등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랭크 함수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점수와 친구들 점수, 내 점수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등 하는지 구해주는 함수가 랭크 함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컴마하고, 네, 보통은 내림차순이라서 높은 게 1등이지만 작은 게 1등 하는 경우에는 컴마 1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등수는 구했어요. 근데 1, 2, 3등까지만 표시를 하래요. 등수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총 10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경우에 추주 많이 안 쓰는데 컴활에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끔요. 그래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추주는 첫 번째 오는 값을 숫자로 해서 첫 번째는 1등, 1이면 1등 이렇게 차례대로 값을 넣어주는 함수가 추주죠? 모르고 엔터가 같이 눌렸어요. 자, 그 다음에 컴마 3등 4등부터는 표시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if 에러를 쓰라는 말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얘가 4등 복사해서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까지 빈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등수 구했고 1이면 1등, 2등, 3등까지는 값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넣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if만 쓰면 안 돼요? if만 써도 되죠. if만 써서 이게 3 그쵸, if만 써도 됩니다. 네네. if만으로도 뭐 1등일 때 나머지 경우 또 if만 써서 2등 그리고 또 나머지는 3등 또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 정해진 지정된 함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썼고요. 여기 좀 EQ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숨길게요. 자, 근무평가와 동료평가가 여기 있네요. 여기 모두 9 이상이래요. 그리고 평균 조립 개수가 20개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래요. 자, 이거예요. 이거 얘도 9 이상, 얘도 9 이상, 얘는 20 이상. 이게 몇 명인지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 중에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unt if s를 이용하면 됩니다. count if s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무평가가 여기죠. 여기가 컴마 9 이상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죠. 9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얘가 동료평가가 컴마 또 9 이상. 세 번째입니다. 평균 조립 개수가 아이고 네, 평균 조립 개수가 20 이상 이렇게 구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지금 2명 있어요. 2명. 근데 뒤에다가 명자 붙이라 그랬으니까 AND하고 명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ifs로 끝나는 함수는 count ifs, sum ifs 뭐 이런 게 있죠. 얘네들은 조건 넣고 범위를 넣고 조건 넣고 범위 넣고 조건 넣고 범위 넣고 조건 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명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소속이 동호회래요. 동호회. 소속이 동호회인 사람. 여기네요, 여기. 이 사람들의 주행거리의 평균을 여기다가 구하래요. 근데 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sum average가 있습니다. dsum,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daverage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daverage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3개를 집어넣는 함수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주의할 점. 함수 사용 시 주의할 점. 이것도 역시 조건 잘 만들면 돼요. 조건을 고급 필터에서 조건 만들듯이 필드명 넣고 조건 넣고 필드명 넣고 조건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자, 여기는 문제는 여기서는 여기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죠. 소속이 동호회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은요. 데이터베이스 필드명 포함할 것.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풀어볼게요. daverage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넣을 때 꼭 이 필드명까지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 컴알에서 컴알 2급에서 나오는 함수들 중에 이렇게 필드명까지 들어가는 함수는 딱 데이터베이스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통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진짜냐고요? 안 넣어요, 안 넣어. 얘도 안 넣었죠? 얘도 다 안 넣잖아요. 그쵸? 안 넣어요. 그래서 필드명까지 넣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넣어주고, 첫 번째. 두 번째로 필드명. 뭐의 평균을 구할 건데, 주행거리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소속이 동호회인 사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3개 넣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만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반올림이니까요. 네, 라운드죠, 라운드. 숫자 넣고 소수 두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니까 자릿수가 네, 2입니다. 2. 선생님 왜 2예요? 두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2예요. 그리고 1 하면 한 자리까지 표시되고요. 0 하면 그쵸, 소수 이하가 표시 안 됩니다. 또 빼기 하면은 빼기 1 하면 네, 1의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자릿수가 있는 거죠, 자릿수. 근데 여러분 필기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되지만 지금 실기니까 여러분들이 소수 두 자리까지 나올 만큼 이 자릿수를 적절히 지정해 보면 돼요. 그럼 두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 자,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루건 문제예요, 루건 문제. 여기로 좀 문제 좀 가져올게요. 자, 표 5에서 성과비, 여기 성과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수입 금액, 얘에 따른 추가 보상 비율이 있어요. 요만큼을. 그래서 곱을 더하여 최종 지급액을 구하라. 이게 좀 말이,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하면요,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거를 기준으로 푸세요. 요거를 성과비 여기 있네요. 수입 금액 여기 있네요. 그러면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추가 보상 비율이 여기 없죠. 그럼 추가 보상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따른 추가 보상 비율을 구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표가 세로로 돼 있으니까 V룩업이에요. V룩업. 자, 룩업은 이렇게 하면 되죠. 뭐를 찾을 건데 얘를 갖고 찾을 거야. 얘를 수익 금액에 따른 추가 보상 비율이니까요. 얘를 찾을 거야. 컴마. 어디서 찾을 건데? 여기서 찾는 거죠. 자, 보세요. V룩업 제목 안 넣었죠. 제목이 들어가는 건, 필드명이 들어가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습니다. 자, 룩업에서 보통 두 번째는 절대 참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비율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은 유사일치일까요? 정확히 일치일까요? 유사일치입니다. 왜냐?
8120,000 여기서 똑같은 값이 없죠? 그쵸? 그 구간에 해당하는 얘를 비율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하면 되고요. true. 유사일치를 하면 지금 나의 값보 내가 갖고 있는 값 요거 812만원보다 작은 것 중에 가까운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0.02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안 나온대요? 네, 이게 이렇게 엔터 쳤을 때 여러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셀 서식 때문에 소수점을 한번 이렇게 늘려보면 0.02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셀 서식 때문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최종 보상 비율, 추가 보상 비율 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그쵸? 요거 곱하는 거죠. 수입 금액. 그리고 얘네들을 가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성과비를 더하는 거죠. 성과비. 여기에 D에 28이니까 D28 더하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보상 비율 구했고, 성과비, 그 다음에 수입 금액, 성과비 이렇게 3개 이렇게 넣어서 완성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 3회에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 분석 작업과 매크로 차트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름이 돼서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요즘에 좀 바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방학하면은 좀 강의를 좀 몰아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